이름이 신기해요. 2리터 티스틱. 이게 2리터짜리 물병입니다. 사실 물이 맛없다고 안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진짜? 물 맛없어. 사실 갈증 해소에 좋은 건 물인데 커피, 녹차 근데 이런 거는 수분을 빼앗아가죠. 그렇지. 카페인 음료 같은 거. 근데 맹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리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티스틱을 이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히비스커스 그리고 보이차 그다음에 작두콩알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여성분들, 어머니 혹은 뭐 여자친구 여러분 없죠? 그래도 이런 분들에게 선물 주는 거 딱입니다. 아주 좋은 게 그냥 이거 스틱 하나 찾으면 끝이야. 그냥 뭐 끓이고 1리터짜리 아니야. 따뜻한 물에도 좋은데 찬물에도 잘 타지니까 그냥 마시기에 딱 좋다. 한번 해볼래. 가보죠. 액상이요. 끓이가 잘 타지지. 이게 하나에 2리터구나. 그래 2리터야. 와 이거 뜯어서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그럴 줄 알았어. 진하다. 오. 보이차가 구성 야, 좋아. 진짜 이 색깔이 좋아. 차 색깔이야. 어머니가 끓인 그 색깔이야. 그래. 와. 좋아. 좋아. 진짜 집에서 끓인 그 차 맛이 나요. 좋아. 차 향이 확 나. 그러니까 2리터에 1.5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세 가지가 없습니다. 네. 뭐가 없어? 안 좋은 것만 없습니다. 합성향 없고요. 보존제 없고요. 산도 조절제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2리터 티스틱 한 포로 건강하게 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분을 신경 쓰세요. 자, 추면 없는 추리뷰 그리고 벙야맨도 없습니다. 네. 오늘은 추리뷰를 저희 둘이서 한번 이끌어 가 봐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 하나 촬영했죠? 그렇죠. 어땠나요? 일단 첫 촬영을 잘 마친 것 같고요. 네. 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첫 경험을 잘 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경험을 잘 끊어가지고 아주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첫 경험 언제 끊을 생각이죠? 네? 그건 뭐 끊을지 말지는 뭐 제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비단 뭐 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의 첫 경험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첫 손잡음이라든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첫 경험을 끊기 전에 그 설렘을 오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존나 너무 오래 간직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싫어요. 몇 년째죠? 이제 지금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게 12월 31일인데 이제 내일이 되면 25년째 아닙니까? 맞아요, 25년째. 근데 이제 뭐 유아기 이런 거 이제 빼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성인 된 지 이제 5년. 뭐 성인 때만 손잡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본인은 미성년자부터 활발하셨군요. 아니 미성년자 때도 손은 잡지. 나는 남중남고여서. 남중남고. 네. 본인은요? 저는 중학교 때는 공학. 오늘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남고를 나왔죠. 일탈했던 때가 중학교 때 아니었어요? 일탈이요? 무슨 일탈이요? 그때 일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그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일탈까지는 아니고 일탈까지는 아니다. 그냥 이제 뭐 야자 좀 빼먹고 네. 보충소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런 느낌이었죠. 네. 지적을 많이 받았다. 어쨌든 그 첫 경험 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첫 경험 얘기를 잠깐 뒤로 하고 토트넘 리즈 프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토트넘과 리즈가 지난 시즌 맞대결은 없어요. 왜냐면 리즈가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양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3년 FA컵이었습니다. 어쨌든 리즈가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게 굉장히 오랜만, 16년 만인데. 엄청 오랜만이죠. 그래도 맞대결 자체가 최근에 컵대회에서 있긴 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엔 또 리즈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 근데 토트넘은 이제 리그 기준으로만 놓고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이에요. 그죠? 2003-2004 시즌이 제일 최근 리그 맞대결이었는데 03-04 시즌에 몇 살이었죠? 한 10살 이때 아닌가요? 03-04면은 저는 그쵸 10살 이럴 때고 이 시즌 아스날 무표승할 때예요. 10살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한 7살 정도 됐을 때네. 2003년 8살. 그러니까 7, 8살 이때네.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러네. 이때가 이제 아스날 무패 우승했었던 시즌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기록을 좀 놓고 보면 토트넘이 리즈 상대로 5경기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긴 한데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 보긴 좀 어렵겠네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없는 기록이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 둘은 이제 다 해설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 준비하면서 기록을 찾다 보면 되게 옛날 기록들이 있어요. 1997년에 뭐가 어쨌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승격 팀하고 강팀하고 대결할 때, 뭐 이제 라리가도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뭐 이제 이 팀하고 이 팀이 언제 만났었는데 그때 기록은 이렇게 있다.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그죠? 지금 경기가 중요하지 옛날 기록이 중요하다. 그냥 그런 거는 좀 이제 뭐 형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막 이제 풀다가 분명히 루즈해진 타이밍이 있어요.
왜냐면 축구라는 게 항상 재밌을 수만은 그치. 없잖아요. 경기가 막 박진감 넘치다가도 물론 90분 내내 진짜 템포 개쩌는 경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비는 텀에 근데 뭐 양 팀이 예전에 만났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뭐 이게 뭐 사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은 아닌데 뭐 그때 당시 득점을 기록했었던 누가 뭐 지금 토트넘 코치로 있습니다. 뭐 그렇지. 이런 네. 거를 좀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끝나고 리뷰용으로 딱 좋죠. 그 기록도 얘기하면서 비판하기 딱 좋잖아요. 리뷰에 들어가 봤나요? 어떤 리뷰? 우리 들어와서 이스타에서 찍는 거. 이스타 리뷰? 네. 난 또 그 스포티비에서 하는 리뷰. 네. 전 또 저보다 이제 티어가 높으시기 때문에 아이씨. 이제 그런 뭐 리뷰쇼 이런 제가 모르는 방송들을 또 들어가신 줄 알았죠. 자 그리고 매치 팩트를 좀 보면 무리뉴 감독은 이제 최초로 리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최초라는 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리뉴가 한창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할 때 리즈는 하브리그에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무리뉴가 뭐 이제 다른 리그에서 할 때 당연히 만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즈가 유럽 대항전에 나오는 팀도 아니었고 그래서 처음 상대하는데 비엘사는 4번 만났습니다. 아틀레틱 빌바오 감독 시절 그리고 무리뉴는 그때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근데 4번 만났는데 무리뉴가 4번 다 이겼어요. 합계 스코어는 15대2. 근데 아마 이 맞대결 자체가 비엘사 입장에서 언더독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팀이 다 무리뉴 감독이 그 당시 이끌었던 팀에 비해서는 열세한 위치에서 도전하는 위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최고의 팀들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엘사의 빌바오는 상당히 인상적이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랑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탑독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언더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해리 케인이 상대하는 30번째 프리미어리그 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건 케인이 앞선 29개 팀을 상대로 다 득점이에요. 그냥 만났다 하면 어떻게든 한 골씩은 넣는 거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보통 2번의 맞대결 한다 가정하면 뭐 2번 다 골을 넣는 경기도 있겠지만 그냥 한 경기에서만 골을 넣어도 그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또 유일한 선수예요. 자기가 만난 팀을 상대로 전부 다 득점을 하는. 이게 보면은 결국 한 번 일시적으로 한 시즌 승격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팀들한테까지도 골을 넣었다는 거니까. 그게 포인트죠. 이거는 승격팀한테도 해리케인이 강하다는 의미로도 치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노리치나 허더스필드나 네, 그런 팀들. 왔다가 바로 찍고 그렇지, 내려가는 내려가는 그런 팀들. 팀들. 자, 그리고 리즈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7년간의 새해 첫 게임 중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17년에 로더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로더럼 경기 옛날에 중계하지 않았나요? 로더럼은 제가 피파에서 많이 만났었죠. 로더럼 내가 네, 홍해하는 것 중계했었나? 같은데. 아마 맨시티 로더럼인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3대0으로 승리한 바가 있었고 올 시즌 리그 원정 8경기 중에 지금 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슨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또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올 시즌 15경기에서 찬스 메이킹이 31번이에요. 근데 이게 디미트리 파에가 예전에 37번 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막상 해리스는 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탯은 잘 찍을지언정 경기 보면 의외로 패스미스 많고. 그러니까 약간 세탁비 맞아, 약간 있어. 그게 좀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리즈 팬들은 약간 평가가 오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원에서 훨씬 더 무게중심 잘 잡아주는 건 이제 켈빈 필립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제 해리스는 약간 좀 이제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이 기록 자체는 저희가 이제 옵타 기록을 참고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옵타가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부터 파예 이후에 제일 많은 찬스 메이킹을 만든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상자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레스 베일 종아리 부상으로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에 와서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유리몸의 기질은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유리몸이 바뀔 경우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 모우라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우라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리즈전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해요. 이제 복귀 임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셀소가 이제 허벅지 부상이 있는데 로셀소는 아마 못 나올 겁니다. 로셀소는 못 나올 거고 리즈가 오히려 부상자가 훨씬 많아요. 많이 뛰는 만큼 체력적인 부하가 좀 클 거예요. 선수들이.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뭐 리암 쿠퍼, 마테우스 클리우, 클리우 크다. 베라르디, 뭐 아담 포쇼, 로빈 코흐, 디에고 요렌테니까 이 디에고 요렌테는 얘도 유리몸이에요 지금. 그리고 바로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어찌 됐건 지금 부상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거든요. 얘 때문에 지금 아일링이 센터백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풀백, 주전 풀백인데. 그래서 스트라이크랑 이제 계속 둘이 그렇지.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즈, 토트넘 부상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트넘이 지금 풀럼전이 연기가 됐어요. 원래 이제 날짜로 따지면 이제 오늘 새벽에 있어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게 연기가 됐고 오히려 이게 여차저차 어떻게 보면 휴식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정 연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이거 갑론을박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정 자체 꼬일 수가 그치. 있으니까. 유로파랑 병행하는 주간에 리그도 뛰어야 되고 리그 끝나는 시점은 여기서 더 연기될 수 없거든요. 그냥 5월 말에 그때 딱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일정이 더 빡빡해진다는 거니까 후반기 들어서 다시 손케한테 굉장히 부담이 드리워질 수 있는 일정이 찾아올 것이다. 손케한테. 아, 손케. 네, 손케. 손케인. 네네. 뭐로 들으셨나요? 아, 뭐 손케라고 하길래 뭐 손케 누구 코치요?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어쨌든 부담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 대항전을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리즈처럼 국내 대회만 병행을 하면 좀 덜 할 수 있는데 음. 이게 토트넘은 어쨌든 유로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걸 보면 일단 안 좋았던 흐름은 조금 끊고 갈 수 있다. 그죠? 예, 반전의 타이밍을 마련할 거 그리고 부상자도 시간 좀 더 벌어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리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번리 잡았고 고도리 잡았어요. 근데 특히 고도리전은 5대0. 아, 분위기 대승. 반전했죠? 네, 그리고 벤포드가 지금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생각보다 부상자들 대신해서 나온 대체 자원들이 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와 얘네 그냥 이 자리 뛰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쁘지 않다. 대표적인 선수가 셰클턴인 것 같아요. 셰클턴, 네, 그렇죠. 제이미 셰클턴. 이 셰클턴이 기술적으로 꽤 괜찮고 챔피언십에서도 교체 투입될 때 약간씩 후반기 인상을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 클레이어 빈자리 대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역시 잘하고 있어요. 역시 챔피언십도 보는 유명철. 네. 씨발 이거 저 혼자 하실 때 하지 마세요. 왜요? 왜냐면 욕할 것 같으니까. 아 욕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뭐든 참아두면 좋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왔는데 근데 성은 안 돼요. 그거 이제 약간 컨셉이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축덕기질의 이미지가 쓰이는 게 좋으면서도 부담되는 게 좀 있어. 그래서 이걸 한다고요? 일부러 했습니다. 아니 무슨 논리야 그게. 아 그냥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그랬고 양팀 베스트 11은 저희가 이렇게 짚어봤어요. 네.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큰 폭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우측에 누가 나올 건지. 아.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누가 나올 건지. 근데 이제 지금 로셀소가 없기 때문에 엔덴벌레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삼선도 좀 그래요. 호이베르는 그렇죠. 고정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사실 뭐 윙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라인업에 넣어놓은 것처럼 시소코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즈는 저는 그냥 이렇게 딱 살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리즈도 명단 변화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부상자가 없으면 근데 사실 이 팀은 부상자가 없다면 그 선수들 대로 베스트 11이 쭉 가는 팀이기 맞아요. 때문에 왜냐면 네. 비엘사가 사실 로테이션에 그렇게 유동적인 감독은 또 아니니까 주전들만 내 전술을 확실히 이해할 것이다. 이 고집이 좀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 고집은 오히려 펩보다 훨씬 심하다니까. 심하지. 비엘사가. 네. 예, 그래서 리즈도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날 경기 주심은 데이비드 코트, 대기심은 그레이엄 스콧 그리고 VAR에 폴 티어네가 있습니다. 아, 이 새끼 이제 VR로 토끼는구나. 네. 네, 오늘 저기 리버풀 뉴캐슬. 뉴캐슬 경기에서 개 같은 짓 해가지고 네, 진로 티아고의 받고, 진로를 또 방해한.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난리도 아니었을 줄 난리. 알았는데. 저 제 눈에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 리버풀 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VR실에서는 동선 막을 염려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을 또 이제 또 같이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네. 응.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맨날 포인트로 우려먹고 있긴 한데 토트넘 통산 100호골 지금 손흥민 선수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 99골에서 계속 멈추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박제가 될 것인지 지금 이게 좀 경쟁 중이고. 자, 무리뉴 감독이 비엘사 선수를 강했어요. 강했던 건 맞는데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거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무리뉴가 탑독이었고 물론 이제 지금도 토트넘이 탑독이지만 저는 그때만큼의 격차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리즈의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무리뉴가 좀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기대가 된다. 아, 근데 리즈로서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어쨌든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되게 내려설 거거든요. 토트넘도. 근데 이제 리그즈가 이걸 어떻게 좀 분명히 전 점유율도 리즈 쪽이 많이 가져가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하던 대로의 축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다가 이제 맨유전에서 했던 것처럼 뒷방 맞고 끝날 그치.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뭐 어찌됐건 이게 좀 궁금하고 이것도 앞서서 저희가 한 차례 언급드렸습니다. 일정 꼬였어요. 네. 이거 무리뉴가 어떻게 풀어낼지. 근데 올 시즌 토트넘이 초반 일정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쵸. 되게 죽음의 일정. 근데 막 유로파 예선 갔다 오고. 그쵸. 그리고 막 엄청 멀리 갔다 왔잖아. 불가리아 막 이런 쪽으로 마케도니아 갔다 갔다 오고 왔으니까. 막,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무리뉴 감독이 좀 어떻게 풀어낼지가 주목이 되고 리즈가 지금 부상 병동이긴 한데 대체 자원들의 활약이 꽤 괜찮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이 점을 좀 포인트로 보셔서 뭐 아일링이라든지 뭐 스트라이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즈가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체력 소모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산파울리의 세비야 얘기하면서 세비야가 후반기 갈수록 좀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4위로 시즌 마감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러한 패턴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가 좀 궁금해요. 아직 리그
중간 지점도 안 돌았거든요. 중간 지점 좀 앞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언제까지 이러한 전술의 틀이 유지될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일단 득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와, 팀 득점이 4위구나. 4위. 지금 위에 있는 팀 몇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근데 내려앉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지난 경기 고도를 상대로 또 5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내려앉은 토트넘을 상대로는 리즈가 또 이제 얼마만큼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영주 형의 말을 빌리자면 득가동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